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어제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213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또 후한 장비와 고령화된 진화 인력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이 큰 피해를 입으며 지역 불균형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의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인데다 평균 60대인데다가 교육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성능 장비와 대형 헬기가 부족해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진화대와 헬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며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지만 막바지 쟁점 조율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명의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우려가 큰데요. 만약 결론 없이 두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정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대에 수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해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고 과거 청문회에서 매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매입한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시점에 매입했다면 도덕적 논란이 더욱 커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속에서 경제수장이 이를 이용한 투자로 이익을 보았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 존 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이 미국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활동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미국 나사 출신 한국계 전문가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인사와의 접촉 내역, 급여, 이메일 및 문자 교류 등을 세세히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관의 고위직이 외국에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동맹국들이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위협 억제를 담당하도록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덤터기를 쓰게 됐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와 역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 해협 위기 대응까지 확대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부담 떠넘기기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며 피해자의 3년 전 글을 확보했습니다. 이 글에는 성폭력 당시 상황과 장제원 전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는 3차 술자리 후 호텔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다음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고 수치스러워 화장실 가는 척 도망쳤다고 썼습니다. 이후에 장제원 전 의원이 내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장제원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정황도 포함됐는데요. 피해자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했고 주변의 시선을 이유로 해서 신고를 망설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